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야의 안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서북도서 전력 증강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비록 빠르게 협조한 그런 과정은 있었지만은 제 과거 지휘 경험과 당시 사실을 통해서 15가지의 전력 증강 과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청와대를 포함한 국방합참 등 군고위청 관심과 즉각적인 조치로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서북도서 지역의 신속한 전력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본 세미나에서 요청을 받은 북한이 오늘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다는 이 다분히 도전적인 이 주제는 사실 작전부대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다뤄야 하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제가 지난번 제기한 서북도서 전력 증강의 현안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자 해제의 심정으로 이 논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북도서 전력 증강 방안이라는 지난번 논제의 초점이 하우스 빌드, 즉 전력 건설 파워 빌딩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논제의 초점은 하우스 파이트, 즉 전력 운용에 또 가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다면 이라는 이 제목이 암시하는 내용은 당장 오늘 연평도라는 지역적 일과 포격이라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대한 제한적인 특정 어떤 전술사항을 상정을 하고 이에 대한 워게임 수준의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북도서 전체를 두고 포괄적인 하우스 파이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념화의 방향에서 서북도서 지휘체제를 중심으로 접근하였음을 준비합니다. 지난번 연평도 포격 대응 이슈 중 하나가 병사들 대응이 아니라 지휘체제의 문제에서 우리는 단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연평도 포격과 같은 유사한 도발이 서북도서 지역에서 또다시 발생한다면 이제는 두 번 다시 당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형태의 도발이 되었던 아주 단호하고 후련하게 적의 도발을 괴멸시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싸우는 것이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현재 우리 정황으로 보아 합참은 물론이고 서북도서 방어지휘의 모체부대인 해병대 사령부가 가장 고민하고 대비해야 될 우선 과제라고 믿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단순히 해군의 다장 능력이나 서북도서의 대응 능력 보강 차원이 아닌 국방계획의 부치를 지키는 촉발 논의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국방선진화위원회 등을 통해서 국방계획까지를 연출하게 하고 이를 국방부에 넘겨서 국방부는 지난 3월 7일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침문서 성격의 국방계획 307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국방계획 307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달리하는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는 본 논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설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체제를 중심으로 하우스 파이트에 대한 제한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는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사항은 익히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생략하고 서북도서 위협에 대한 평가 일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총 5회전의 주요 도발이 모두 서북도서 해역과 도서에서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3차례의 수상전, 1차례의 수중공격, 그리고 1차례의 선포격이라는 수상전이 있습니다. 우연한 위치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중 하나가 1, 2차 영평해전과 3차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등을 통해서 그들이 한번 당했던 인근에서는 반드시 복수를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최근의 무력 도발은 김정은 체제로의 국외 권력 구도와 관련해서 내부 총정의 위기 조성과 우리에게는 전쟁 공포심을 유발하여 남남 갈등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은 사실입니다. 어떤 우리가 분석을 하든 서북도서에 대한 국외 도발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도발은 북한 집단의 대내, 대외 및 대남이라는 3개 요소를 고려한 슈로면이라는 계획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그들은 이러한 도발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서북도서 도발은 단순한 군사적 도발이 아닌 정치 군사적인 도발로서
저들의 군사적 도발을 정치적 승리로 몰고 가려는 전략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발로 인해서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보다 그들이 얻게 될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이 있으면 혹시라도 저행할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도발의 위협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또 그러한 위협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 될 것이고, 자선의 대책은 도발 시에 최소의 피해와 지체 없는 보복으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위해서 준비되고 운용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북도서에 의한 위협평가는 간단히 간략하게 보면은 장사정포에 의한 화력도발, 특히 특수부대와 공기부양 등등을 이용한 보수의 기습강력,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포격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능력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도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는 서북도서 강점을 선정한 상륙훈련을 실시하는 등 서북도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이 보유한 비대칭 전력을 이용하여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 도발을 실시할 것으로 봅니다. 특수전 부대에 의한 서북도서의 강점은 대한민국 국토의 상실과 국민의 대규모 인질 사태를 유발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황해도 고항포 일대 건설 중인 해군기지는 천상반도에 위치한 해군기지를 이전한 것으로서 서북도서에서 불과 50여 킬로 떨어진 위치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추후에 이곳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방급 공기부양정이 병력 30 내지 50명을 탑승하고 시속 70 내지 90km로 기동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서북도서에 대한 강점의 위협 시간은 종전의 4시간에서 30 내지 40분으로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군의 탐지수단의 지속적인 운동과 도발 시에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방계획 307 계획과 서북도서 방어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1항은 생략하고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서북도서 군사적 개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1년 6월을 목표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이하 제가 기이기 때문에 서방사로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방사 창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방사의 창설은 서북도서의 방어와 NLL의 수호를 국군의 차원에서 수행하겠다는 군과 국부 통수부자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북도서 방어작전이 해병대사령부 작전으로 수행된 것이라면 서방사 이후의 서북도서 방어작전은 합참의 합동부대 작전으로 수행된다고 간주하는 것이 보다 옳은 견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방사 사령관은 해병대 사령관이 겸하며 작전지 보좌를 위해 정보 화력 작전 기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서방사 정보처장은 공군 대령이, 화력처장은 육군 포병 대령, 그리고 작전처장에는 해병대 대령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정보 및 화력 부처장을 편성, 해병대 대령으로 임명하고 육해공군 20여 명의 연관장교들이 합동참모의 인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전형적인 합동부대의 형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방사로 지원되는 합동전력 운용을 위해서 해상작전 지원반과 공중작전 지원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편성의 결과로 서방사는 작전사령부급에서 한국부 최초로 합동군의 성격을 갖춘 부대로 그 구조를 갖게 되고 합동전력의 작전주의 능력을 갖춘 최초의 현재상의 부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도서연안 일부 폭을 포함한 작전 책임 고역을 할당하고 또한 서북도서 상황 발생 시에 투입되는 해군, 해병대, 공군 등 다양한 작전 요소들에 대한 복잡한 주의 체제를 서방사 이하로 일원함으로써 주의 단순화를 도모하게 되어 적도발에 대한 통합 대응 전력을 보다 용이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 전력 보강 면에서 적극적 억제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K9 등 여러 가지의 탐지 능력, 주의 통제 능력 또는 생존성 향상을 위한 로시아 주민 등 이런 일들이 2015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민감하게 문제시되어왔던 병력 증강을 위한 약 2,000명의 인원이 현재 정원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력 정원은
지난정부 시절 계획된 국방계획 2025에 반영되었던 서북도서의 감축 내용을 백지화하고 순수 인원 정원을 도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병력 지원 없는 부대 정편으로 각 부대마다 이미 제대로 된 부대가 하나도 없이 만신창이가 된 소수의 해병대 병력을 과거처럼 또다시 어느 한쪽을 감축해서 다른 쪽을 보호하는 문어 제자리 잘라먹기식의 악순환을 이번에는 피하고 순수 정원 인원으로 서북도서 병력 보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조치로 환영합니다. 국방계획 307에서 해병대 전력 강화한 대명제를 걸고 상륙 기동 헬기 도입 등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해병대 항공소요 병력 또한 그 현실화를 통해서 항공부대 창설 때문에 보병을 잘라먹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이 자리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서방사에 대한 이러한 조치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면 서방사는 서북도서방의 새로운 지휘부로서 보다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서방사 창설을 놓고 상이한 작전 요소에 대한 통제의 문제로 일부 우리의 의견들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서북도서는 지금까지 해병대 사령부가 지휘해왔던 것을 해병대 단독이 아닌 합동부대의 작전의 차원에서 전투지휘의 대응성은 물론 전투력 통합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휘구조의 개선책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이번 변화는 무리없이 수용될 수 있는 부대 지휘구조 개선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정적 요소의 청출보다는 긍정적 요소의 확대로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주문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전투 수행 과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How to Fight에 대한 과제부터 4가지 분야에 걸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투 수행 과제의 키워드는 큰 그림이라는 키워드를 우선 과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서북도서를 포함한 각종 국기 분쟁을 군사적으로 대응함에 있어서 국가 전략 차원의 큰 그림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백령도에 50발이 폭탄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느 선까지 보복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단 2발만 떨어져서 일부 민감한 파손이 되었다면 어느 선까지 보복해야 될 것입니다. 적의 항공 폭격이 있었다면 전장의 범위를 북쪽 어느 선까지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즉각적이고 중단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평소의 지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체제를 구성하고 전력을 보호하더라도 대응의 수치는 여전히 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영평도 포격 사건 발발 시에 정부와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평소에 이러한 대응 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데 근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북도서와 NLL 수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명백하게 밝히고 정치 군사적 수준의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군사작전을 자신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물론 필요하다면 국외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의도를 대외적으로 공포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막는 억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니들이 서북도서에 포격을 가한다면 해당 부는 물론 지역일대 포병하기까지도 완전히 결별시키겠다. 또는 수도 서울에 단 한 방의 폭탄이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9발 이상을 평양에 떨어지게 한다는 큰 그림의 군사 전략 대응 지침이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정년 체제하의 협정관리 책임이 유엔군 관할하에 있는 점을 고려해서 서북도서에 대한 현행 합참의 장기를 잘 활용하여서 유엔 감시단의 배치 등 연합 전력의 배치를 고려해서 적극적인 억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